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70세인데 심장은 40대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체력도 떨어지고 심장도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나이와 상관없이 심장의 나이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70대 어르신은 40대 못지않은 심폐지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운동선수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주일에 5번 빠르게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셨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숨이 찰 정도로 힘들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걷는 속도는 더 빨라졌고 숨도 훨씬 덜 찼다고 해요. 이처럼 심장은 우리가 쓰는 만큼 다시 튼튼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몇 살쯤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나이보다 우리 몸 안쪽에 진짜 나이가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심장 나이를 젊게 만드는 비결, 즉 천천히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체력과 수명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체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몸이 운동할 때 산소를 얼마나 많이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과 폐, 근육이 잘 협력해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장병, 당뇨, 암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확연히 낮았다고 보고했죠. 그 이유는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몸은 세포와 장기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폐 기능이 좋으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어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력이 좋다는 건 단순히 오래 걷고 잘 뛰는 걸 넘어서 삶의 질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지표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젊어 보이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심폐지구력, 즉 몸속에서 얼마나 산소를 잘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심장과 폐, 근육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는 현재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강 수치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최대 산소 섭취량을 사망률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신체 지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1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8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5배나 낮았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다는 것은 심장과 폐가 산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근육과 장기가 그 산소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 하나하나가 더 건강하게 작동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도 더 효과적으로 배출됩니다. 그 결과 면역력은 높아지고 각종 만성질환,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심지어 암까지 위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심폐 기능이 좋으면 신체 회복 속도도 빠르며 낙상이나 골절 같은 사고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어 노년기의 전반적인 건강 수명이 향상됩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평균 이상만 되어도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즉, 운동선수처럼 극단적으로 높을 필요도 없고 지금보다 조금만 올려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70대 어르신은 꾸준한 걷기 운동을 통해 40대 수준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낮은 사람은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피로를 느낀 반면 이 어르신은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도 하며 활기찬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대 산소 섭취량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가능성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호흡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곧 심장과 폐를 젊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당장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6분 걷기 테스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평평한 길이나 트랙 위에서 6분 동안 최대한 빠르게 걷습니다. 그 후 얼마나 먼 거리를 걸었는지를 측정하면 됩니다. 성인의 경우 500에서 600m 이상을 걷는다면
비교적 체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400m 이하라면 심폐 기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쉬운 방법은 계단을 오르거나 가파른 길을 걸을 때의 호흡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 2에서 3층만 올라도 숨이 차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심폐지구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원하신다면 병원에서 실시하는 심폐운동부 하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러닝머신이나 자전거를 타며 심장박동, 호흡량,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문가의 지도 하에 현재 자신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숫자보다 지금 자신의 상태를 알고 하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놀랍게도 심장과 근육은 퇴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가능한 기관입니다. 특히 심장은 운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육입니다. 즉, 우리가 꾸준히 자극을 주면 노화된 심장도 다시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70대 어르신의 사례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분은 수십 년간 운동과 거리가 멀었던 분이었지만 건강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70세가 되던 해에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 빠르게 걷는 운동을 6개월간 실천한 결과 심박수, 혈압, 최대 산소 섭취량 등 주요 건강 지표들이 50대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엔 몇 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몇 달이 지나자 걷는 속도와 거리 모두 늘었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체력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운동은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습니다. 심장과 근육은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반응하고 회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가장 좋은 시작점이라는 말, 건강에 있어서도 정말 진심으로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볍게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 하면 땀을 뻘뻘 흘리는 고강도 운동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나이 드는 데에 꼭 고강도 운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심장을 젊게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존2 트레이닝 같은 저강도 지속 운동입니다. 존2 트레이닝은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약 60에서 70% 수준을 유지하며 꾸준히 운동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빠르게 걷기, 가볍게 자전거 타기, 천천히 조깅하기 등이 있죠.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힘들 정도의 숨참이 느껴지는 수준이 적당합니다. 이런 저강도 운동은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산소를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면서도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중장년층이나 어르신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꾸준한 존2 운동은 혈당 조절, 혈압 안정, 중성지방 감소,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나이를 천천히 먹는다는 건 몸을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근육은 무거운 걸 들어서가 아니라 자주 써야 유지됩니다. 이 말처럼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0분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노화를 천천히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레이닝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최대 심박수의 약 70%는 대략 90에서 105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굳이 심박계를 차고 숫자를 확인하지 않아도 몸의 느낌으로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숨이 약간 차긴 하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바로 존2에 해당합니다. 이런 운동 강도는 실생활 속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빠르게 걷기, 평지 자전거를 가볍게 타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천천히 지속적으로 걷는 등산. 중요한 건 이 운동을 최소 30분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4에서 5일, 하루 30분씩만 해도 심장과 폐 기능은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되 꾸준히. 그것이 바로 노화를 늦추는 존2 트레이닝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거창하고 어려운 운동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좀 더 오래 건강하게 뛸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단 3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처럼 숨이 조금 차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심장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 팟캐스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심장을 젊게 유지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